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사회보장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 한 사람당 납세자가 2.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1945년에는 42명이었다고 하니 사회보장연금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벌이고 있는 패권 전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패권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권태욱 재정 전문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사회보장연금 과연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때 실업률이 4분의 1까지, 전 국민의 4분의 1이 일을 안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1933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펼치고 1935년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요. 사회보장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OASDI라고 그래요. Old Age Survivor Disability Insurance. 노인들과 유족들과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한 보험이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사회보장연금이 은퇴자들이나 또 유족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연금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약자들을 위한 연금이었고 지금은 대중을 위한 연금이 된 거예요? 사회보장연금의 재미있는 사실은 1935년도에 만들었을 당시에 만기 은퇴 연령이 65세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미국 그 당시 평균 수명이 60살이었어요. 에?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네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신데 수입이 없으신 분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퇴 연령이 67살까지, 만기 은퇴 연령이 67살까지 올라갔고 근데 미국 현재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0? 79살. 맞아요. 요즘은 주위에서 돌아가신다는 분들이 다 90살이 넘죠? 그래서 67살에 은퇴해서 평균 79살까지 사니까 그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저도 사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사회보장연금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사회보장연금은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고 쌓이는 돈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급여세를 내면은 급여세에서 6.2%, 노동자들이 급여세를 내거든요. 급여세가 지금 현재 6.2%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6.2%를 떼요.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이 1억 6천만 명 정도가 돼, 미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6.2% 세금을 떼서 그거를 쌓아놓은 돈에 쌓아놓은 다음에 매년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6천만 명한테 계산한 방법들을 주는 거죠. 사회보장국에서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제 보고서가 날라오면은 거기에 62살 때 받는 건 얼마, 66살 때 받는 건 얼마, 70살에 받는 건 얼마가 세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66살에 받는 게 얼마라고 떠 있는데 그거를 PIA, 그 기준금액이라고 그래요. Primary Insurance Amount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기준금액이거든요. 그 기준금액이 높으면 많이 받는 거고 적으면 적게 받는 거겠죠. 자, 지금 매달 급여세를 내시잖아요. 급여세를 내는, 급여세를 내는 그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도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962불까지, 두 번째는 962불부터 5,583불까지, 세 번째 구간은 5,583불 이상. 그래서 첫 번째 구간 962불까지는 90%를 챙겨줘요. 두 번째 구간은 32%만 챙겨주고, 세 번째 구간은 15%만 챙겨주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낸 거 962불에 대해서 90%, 그 다음에 32, 15%가 돼서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35년 동안을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때 예전 거는 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올려줘요. 1989년도 30년 전에 2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지금 한 4만 불 정도 버는 거겠죠? 그럼 그거를 4만 불 올려줘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35년도 거를 다 합산시켜가지고 그걸 나누기 35로 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근데 35년 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미국에 이민을 20년 전에 왔다. 그럼 15년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15년은 0으로 다 집어넣고 30으로 나누는 거고. 아, 진짜? 그게 합리적이긴 하네요. 그건 또 보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35년 이상은 일했다. 그럼 또 그건 또 보험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40년을 일했다. 그러면 40년 중에서 가장 좋은 35년을 취해서 35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이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네. 예,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이제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고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2살을 조기 은퇴라고 하고 네. 66살 현재를 만기 은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0살을 지연 은퇴라고 하는데 조기 은퇴를 하면 또 페널티가 있고요. 네. 지연 은퇴를 하면 늦게 은퇴를 하면 또 보너스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기 은퇴 때 가격이 기준 금액이 1,000불로 책정이 되었다. 네. 그럼 만약에 62세에 은퇴하면요 750불밖에 못 받아요. 와, 많이 차이 난다. 네. 그리고 그게 한번 적용이 되면은 계속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750불이 고정된 건 아니고 네. 물가 상승률 대비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근데 시작을 750불로 시작을 하고 66살에 만기 은퇴를 하면은 만기 은퇴 한 1,000불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예예요 이거는. 그리고 70살에 은퇴했다 가면 1,320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서 물가 상승률대로 한 2.5% 정도 하거든요. 그대로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연금에 대해서 그 소득세도 있나요? 그럼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사회보장연금은 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회보장연금 받으시는 분의 미국에서 40%가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사회보장연금에 한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것도 네. 구간이 있어요, 또. 이것도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기준으로 할게요. 네. 남편 부인이 있으면은 둘이 합산한 그 과세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과세 수입은 종류가 뭐냐면 임대차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그리고 투자 수입, 그리고 이자 수입, 그리고 배당 수입,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접 일을 한 수입, 아니면 401k에서 나오는 수입, 아니면 IRA 같은 데서 나오는 수입, 연금에서 나오는 수입, 모든 수입을 다 합쳐요. 거기다 나랑 부인이랑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있죠? 그 연금의 반을 거기다 더해요, 또. 반을요? 그게 컴바인드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세 수입이 네. 3만 불이었다. 네. 사회보장연금으로 4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 3만 불 더하기 4만 불에서 반은 2만 불, 5만 불 더했죠? 네. 그럼 5만 불을 가지고 그걸 컴바인드 인컴, 합산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인컴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걸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사회보장연금이 세금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수입이 지금 현재 예에서는 5만 불이죠? 네. 그럼 5만 불에서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처음에 10,000불부터 32,000불까지가 구간 1이에요. 거기 32,000불까지 되면은 수입이 그렇게 계산한 수입이 32,000불까지 되면은 네. 사회보장연금은 수입으로 안 들어가요. 과세 대상이 안 되고요. 네. 근데 32,000불부터 44,000불 사이에 들어간다. 그럼 50% 사회보장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에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세 번째 구간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보장연금의 85%까지가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뭐 사회보장연금 말고 다른 수입이 32,000불보다 적으면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안 내는 거네요. 안 내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그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일을 해도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일은 할 수 있죠. 뭐 사회보장연금이 적으면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62살이 조기 은퇴라고 했죠. 62살부터 66살까지 만기 은퇴 연령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17,640불 이상을 번다. 일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이상의 버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 2달러당 사회보장연금을 1달러를 감소시켜서 줘요.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네. 27,640불을 번다. 네. 파트타임으로. 그럼 17,640불보다 10,000불을 더 벌고 있는 거죠? 네. 그 10,000불에 대해서는 2달러당 사회보장연금이 1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 지금 받는 거에서 5,000달러를 깎아서 줘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더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사회보장연금 꼭 다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은 17,640불? 전에 받아도 되고 그것까지만 일해도 되고 보다 적게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파트타임으로. 네. 근데 그 뒤에 그 공제한 거 있잖아요. 네네. 감소시킨 거는 나중에
66살이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줄어드는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 계산을 재조정해서 사회보장연금을 다시 또 재조정해서 줘요.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1960년대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돼야 사회보장연금의 네. 기본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자꾸 연령을 늦추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혹시 정부의 그 돈이 막 고갈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수명 연장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65살에 받을 수 있는데 60살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1935년도에는. 네. 근데 그게 수명이 계속 연장돼서 지금은 67살에 은퇴를 하는데 79살에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베이비 부모들.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그 18년 동안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승전국으로서 위상이 섰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군인들이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결혼하고 가정 만들고 애를 낳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분이 평균 4명씩 애를 낳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2명.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46년에서 1964년도에 태어난 7,2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2012년부터 66살이 돼요. 그래서 18년 동안 1년에 한 400만 명씩 은퇴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사회보장연금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사회보장연금이 이제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1년 예산이 한 4,700조 정도가 돼요. 한국 네. 하나로. 네. 그중에 한 1,000조 정도가 사회보장연금으로 들어가는데, 2018년부터 1,000조, 들어가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쌓여둔 돈이 있죠, 그동안. 쌓인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쌓인 돈이 고갈되는 게 2034년이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완전 없어지지는 않고, 그 당시가 되면은 받는 돈,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의 비율이 적다는 적어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77%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걸 뭘로 충당을 할까요? 간단한 방법은 나가는 돈을 줄이면 되든지, 네. 들어가는 돈을 많게 하면 되는데, 네. 나가는 돈을 줄이게 하면은 그 노인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잘 받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네. 그거를 살짝 피하는 방법이 나이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나이를 더, 지금 67살이 만기인데 그걸 네. 더 올리면 되겠죠? 네. 첫 번째 방법 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보장연금은 그대로 주는데 뒤에서 세금을 더 떼는 거죠. 소득세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돈을 늘리면 되는데, 네. 들어오는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1억 6천만 명 정도가 6.2%씩 급여세를 낸다고 했는데, 그 급여세를 6.2에서 7.2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싫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싫죠. 왜냐면 네. 당장 느껴지는 게, 네.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로스가 있고 넷인데 넷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 한 4%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6%라서 그것도 싫은데. 네, 6.2. 그러니까 네. 그게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자들한테 1억 6천만 중에서 부자들은 많지 않으니까 부자들한테 그 세금을 많이 내게 하자. 그런 거고, 예. 공화당 쪽에서는 세금 올리는 건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1억 6천만 명이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방법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요? 일자리 창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 그 재무부 장관이 네. 스티븐 문니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세제 개혁으로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 세 번째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세제 개혁은 2017년에 단행을 해서 지금 세금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다시 부양이 되고 있었고, 규제로 지금 오바마 정권 때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해놨었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풀고 있고, 세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막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것도 지금
우리의 연금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연관이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큰 그 역사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소용돌이인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개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믿는 쪽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신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투표를 어떻게 할까 그거에 따라 미래가 바뀌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사회보장연금이 쓰이는 게 아니라 주 은퇴 수입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은퇴 수입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어떤 건지,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다른 수입원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미리 계획을 짜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해서 품위 있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무역 패권 전쟁이 사회보장연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 예산의 반 이상이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지불되고 있고 2034년, 즉 15년 후면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신탁도 고갈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재현의 100세 시대였습니다.